최윤석의 100배 영문법. 최윤석의 100배 영문법은 기존 영문법과는 80%가 다른 새로운 영어 문법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18강 관사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관사, 명사 앞에 놓여서 가벼운 제한을 가하는 말, 이것은 사전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명사와 관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관사가 나온다는 것은 뒤에 명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정사란 용어가 있습니다. 한정사란 명사 앞에서 명사의 뜻을 한정해 준다는 뜻인데, 관사는 한정사의 한 종류로 학자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사를 설명하기에 앞서 명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명사는 제13강 단수, 복수, 그리고 명사에서 이미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기존 영문법에서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에 대한 정의를 했었는데, 100배 영문법에서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부분의 명사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동시에 사용됩니다. 따로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배 영문법에서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대신에 가산용법과 불가산용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무슨 차이냐고 반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단수, 복수와 관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 영문법의 정의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가 따로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한 단어가 가산용법과 불가산용법으로 동시에 쓰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 단어가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쓰일 때는 가산용법이요,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쓰일 때는 불가산용법이며, 셀 수가 있는 경우는 가산용법이요, 셀 수가 없는 경우는 불가산용법입니다. 그 예문을 들어보면 1번 I have an apple, 2번 There is apple in this juice. 1번 문장은 가산용법으로 쓰였고 2번 문장은 불가산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번 문장의 애플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사과입니다. 즉, 내 손 안에 들어있는 실제적인 사과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관사 은이 붙었습니다. 즉, 가산용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관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나 2번의 애플은 주스 안에 들어있는 사과 성분을 얘기를 하는데, 주스 안에 들어있는 사과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사과죠. 사과 성분이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개념적일 뿐만 아니라 주스 안에 들어있는 사과는 한 개, 두 개 셀 수가 없겠죠 아마. 그래서 불가산용법인 것입니다. 기존 영문법에서는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를 따로 구분했는데, 화면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플이라는 한 단어가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로 동시에 쓰입니다. 그래서 기존 영문법의 정의는 잘못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명사가 가산용법과 불가산용법으로 동시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예문들을 보면 He came here by car, He came here by a yellow car, He came here by the car that John drove. 제일 위의 문장 car 앞에는 관사가 쓰이질 않았고,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관사가 쓰였습니다. 제일 위의 문장 by car는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car입니다. 즉,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물건으로서의 자동차가 아니고 교통수단으로서의 car의 개념입니다. 즉,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car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car는 불가산용법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 car 앞에는 관사가 쓰였는데, 명사 앞에 관사가 쓰임으로써 가산용법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그는 여기에 노란색 차를 타고 왔다. 명사 앞에 형용사가 붙는 경우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물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사 A가 왔습니다. 가산용법입니다. 제일 아래 문장, 그는 존이 모는 그 차를 타고 여기에 왔다. 여기서 빨간 글자 A와 the가 관사입니다. 관사의 어원은 하나란 뜻의 원이라는 단어가 A, on으로 진화되었으며 지시 형용사 that, this가 the로 진화되었습니다. 관사 A의 어원은 하나란 뜻이고 관사 the의 어원은 그라는 뜻인데 이것이 관사 뜻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뜻과 어원을 가진 관사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영어 문법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말하면 관사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뜻과 어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간단하고 단순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사를 이해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시도되고 연구되었는데 아래 문장을 보면 관사 A는 세상의 많은 것 중에서 어떤 하나, 관사 the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아래 문장은 관사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관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화면의 두 번째 영어 문장 By a yellow car의 관사 A는 세상의 많은 차 중에서 노란색 어떤 한 개의 차를 뜻하는 것이고 제일 아래 문장 By the car that John drove는 존이 몰고 온 그 차, 즉 세상에는 많은 차가 있지만 존이 몰고 온 그 차는 한 대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사 the를 붙였습니다. 관사 A, 관사 A는 세상에 많은 것 중에서 어떤 하나, 관사 the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이것은 관사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관사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관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The sun, 태양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관사 the가 왔습니다. 우주에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 많은데 어떻게 태양이 하나냐고 반문을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한 개입니다. The moon, 하늘에 떠 있는 달도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관사 the를 항상 붙여야 됩니다. The tallest man, 최상급 앞에는 항상 the를 붙여야 된다는 룰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최상급 앞에 the를 붙여야 할까요? 그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산 위의 가장 큰 나무는 몇 그루일까요? 이런 속담이 있죠. 남산 위의 가장 큰 나무는 한 그루밖에 없습니다. The tallest man, 즉 가장 키가 큰 사람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관사 the를 붙여줘야 됩니다. The first boy, 서수 앞에 왜 관사 the가 붙을까요?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에 관사 the가 항상 옵니다. 그것은 역시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소년도 한 명밖에 없고 두 번째 소년도 한 명밖에 없습니다. The last boy, 마지막 소년도 역시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he가 붙었습니다. The first boys, the second boys, 복수를 써도 그 집단이 하나이기 때문에 관사 the를 붙였습니다. The only, the same, the opposite, the very, only, same, opposite, very 앞에 the가 붙는 이유는 역시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번 I go to school, 2번 I went to a school, 3번 I went to the school, 4번 I went to schools. 1번 문장의 school은 관사가 붙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school, 즉 학교입니다.
1번 문장 I go to school의 뜻은 나는 학교에 다닌다, 즉 나는 학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2번, 3번, 4번의 school은 관사 혹은 복수감으로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school, 즉 학교가 됩니다. 즉 1번의 school은 개념적인 school이고 2, 3, 4번의 school은 실체적인 school입니다. 2번 문장 I went to a school의 뜻은 세상에는 많은 학교가 있는데 그 많은 학교 중에서 어떤 한 학교에 갔다는 뜻이고, 3번 문장 I went to the school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학교, 즉 그 학교,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바로 그 학교에 갔다는 뜻입니다. 4번 문장 I went to schools의 뜻은 나는 복수의 학교에 갔다, 즉 여러 학교에 갔다는 뜻입니다. 이번 화면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1번 문장에 관사 혹은 복수형이 오지 않은 school은 개념적인 school로서 1번 문장의 뜻은 나는 단순히 학교에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학생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문장 예문을 더 보겠습니다. We enjoyed dinner at the hotel. 여기 관사가 없는 디너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디너입니다. 즉 불가산 용법으로 쓰인 디너입니다. 두 번째 문장 We enjoyed a strange dinner in the house. 우리는 그 집에서 이상한 한 식사를 즐겼다. 추상적인 개념의 디너 앞에 형용사가 오는 순간 관사를 붙여주어야 합니다. 형용사가 오게 되면 더 이상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명사가 아닙니다. 제일 아래 문장 We enjoyed the dinner my mother prepared. 나는 내 엄마가 만들어준 그 식사를 즐겼다. 여기서 the dinner는 엄마가 만들어준 식사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식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관사에 대한 연습을 해나가겠습니다. He was elected president.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여기 관사가 없는 president는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president입니다. 그래서 불가산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두 번째 문장 He was elected the president of the USA. 그는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세상에는 많은 대통령들이 있는데 미국 대통령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관사 the가 붙었습니다. 마지막 문장 He was a president in the 19th century. 그는 19세기의 한 대통령이었다. president는 대통령 이외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하고 19세기에는 많은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는 그 중에 한 대통령이었다는 뜻으로 관사 A가 붙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 중에서 어떤 한 개를 가리킬 때 A를 사용합니다. 나는 개를 공원에 데리고 갔다. 이 문장을 영작을 하면 아래 1, 2, 3번 문장 중에서 어느 문장이 정확한 문장이 되겠습니까? 1번 I took my dog to park. 여기에 park는 관사가 쓰이질 않아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park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를 데리고 간 공원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공원이 되어야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공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은 틀렸습니다. 개를 데리고 간 공원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공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사 A 혹은 the가 와야 되는데 2번 문장 관사 A가 오는 경우는 나는 개를 어떤 한 공원에 데리고 갔다. 2번 문장은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이며 말을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나는 개를 공원에 데리고 갔다라는 이 한국말을 영작함에 있어서는 약간 적합하지 않은 일면이 있습니다. 개를 공원에 데리고 갔다라고 말할 때 그 공원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공원이 되어야 하며 그 공원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공원이죠.
개를 데리고 간 그 공원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공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이 가장 정확한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Brown, 사람 이름입니다. A. Brown, V. Brown, A와 V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The Browns, I am Brown. 기존 영문법에 고유 명사 앞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 am Brown, 사람 이름 Brown 앞에 관사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유 명사 앞에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는 이 정의는 틀린 정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문장을 보면 Brown called him, 어떤 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전화를 했다. 이 말은 세상에는 많은 브라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전화를 했다는 뜻인데 브라운이란 고유 명사 앞에 관사 A가 쓰였습니다. 다음 문장 He is the Brown that made it. 그가 바로 그것을 만든 그 브라운이다. 그것을 만든 사람은 브라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관사 the가 쓰였습니다. 위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유 명사 앞에도 관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유 명사 앞에는 관사를 붙이지 못한다는 이런 정의가 생겨난 것일까요? 고유 명사 자체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게 아닙니다.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가 생겨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모든 명사는 가산용법과 불가산용법으로 동시에 쓰이기 때문에 고유 명사 앞에서도 관사가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The Browns, 브라운 일가, 아빠도 브라운이며 엄마도 브라운, 아들도 브라운이고 딸도 브라운이기 때문에 브라운 일가입니다. 브라운이란 성씨를 가진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복수 브라운스가 복수를 만들어줘야 되며 그 복수를 묶어주는 것이 앞에 정관사 the입니다. 그래서 the Browns는 브라운 일가가 되는 것입니다. 1번 The moment of decision had arrived. 2번 He made a decision. 3번 He made decisions. 4번 You should make the decision yourself. 1번에서 4번까지의 4개 문장은 추상명사 decision의 관사 여부를 설명하기 위한 예문입니다. 명사 decision은 추상명사인데 추상명사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국어사전에 나온 정의입니다. 집합명사와 고유명사를 제외하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보통명사요. 손으로 만질 수 없으면 추상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보통명사 중에 셀 수 없는 것은 물질명사로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decision은 결정, 결심이라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추상명사로서 1번 문장은 결정의 때가 다다랐다. 여기서 decision은 관사가 없는 불가산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2, 3, 4번은 decision이 가산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대부분의 명사는 불가산 용법과 가산 용법으로 동시에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2번 문장은 그는 하나의 결정을 내렸고 3번 문장은 그는 복수의 결정을 내렸으며 4번 문장은 당신 스스로 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기서 그 결정이란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바로 어떤 문제에 대한 그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the decision이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 영문법, 즉 전통 문법에서는 추상명사는 셀 수 없다고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상명사도 보는 바와 같이 똑같이 불가산용법과 가산용법으로 쓰입니다.
보통 명사, 물질 명사, 추상 명사와 같이 명사를 구분하는 것은 편의상 구분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경계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사에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추상명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명사는 가산용법과 불가산용법으로 동시에 쓰인다는 것이 백배영문법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왜 1번 문장은 불가산용법으로 쓰였는데 2, 3, 4번 문장은 가산용법으로 쓰였을까요? 추상명사가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면 가산용법으로 쓰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말을 정확하게 하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는 뜻이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make peace, make love에서 보는 바와 같이 peace 혹은 love와 같은 추상명사가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지만 여기서는 불가산용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추상명사일지라도 그 뜻이 셀 수가 있으면 가산용법으로 쓰입니다. 이번 화면은 추상명사 앞에 관사 여부인데 다음 화면에서 좀 더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1번 I have good luck, 2번 I have a good luck. 1번과 2번 문장에 쓰인 luck은 행운이라는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면 1번 문장 추상명사 앞에 관사가 없는 문장이 맞는 문장일까요? 아니면은 추상명사 앞에 관사 A가 쓰인 문장이 맞는 문장일까요? 기존형 문법, 전통 문법에서는 추상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해서 1번 문장이 맞는 문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은 1번 문장보다는 2번 문장이 훨씬 더 많이 쓰인다는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2번 문장에 관사가 쓰이는 이유는 추상명사 앞에 있는 형용사 때문입니다. 명사 앞에 형용사가 쓰이게 되면 그 앞에 관사가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1번 문장이 틀린 문장이라는 뜻은 아니며 1번과 2번 문장 모두 맞는 문장인데 사용 빈도에 있어서 2번 문장이 훨씬 더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백배영문법의 정의로는 추상명사를 할지라도 앞에 형용사가 쓰이면은 그 앞에 관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이 문장에서는 have 타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그 목적어로서 good luck 앞에 관사 A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3번 You will never believe the luck you have. 당신은 당신이 가진 그 행운을 결코 믿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은 믿지 못하겠지만 당신은 매우 행운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추상명사 luck이 뒤에 후치 수식되어 앞에 관사 the가 붙었습니다. 추상명사 앞에 관사 the가 붙는 예문을 보여주었습니다. 후치 수식과 관사 the의 용법은 뒤에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4번 Beauty and the Beast, 5번 The Beauty and the Beast. 5번 문장에서는 추상명사 beauty 앞에 관사 the가 와서 가산용법으로 쓰였습니다. The Beauty and the Beast는 연극과 영화로 아주 유명한 미녀와 야수입니다. 미녀와 야수란 연극 제목에서 당연히 5번 문장 추상명사 앞에 관사 the가 쓰여진 것이 맞고 4번 문장은 틀렸습니다. 관사 혹은 다른 한정사가 쓰이지 않는 명사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뜻의 단어가 됩니다. 그러나 5번과 같이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the beauty 앞에 관사 the를 붙여줌으로써 미녀라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뜻의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a beauty 하면은 한 명의 미녀가 되고 two beauties 하면은 두 명의 미녀가 되는데 관사뿐만 아니라 앞에 다른 한정사가 와도 뒤에 있는 beauty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뜻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뜻의 단어인 미녀란 뜻의 단어가 됩니다. 한정사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끔 미녀와 야수란 연극 제목 앞에 관사 the를 생략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관사 the를 꼭 붙여줘야 합니다. 종합적인 정리를 하면 보통 명사 앞에 형용사가 오면
반드시 그 앞에 관사 혹은 한정사를 붙여줘야 하지만 추상명사일지라도 그 앞에 형용사가 오면은 앞에 관사가 쓰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기존 영문법의 관점에서는 추상명사는 불가산 명사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백배 영문법에서는 추상명사라 할지라도 앞에 관사가 옴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단어가 되어 가산용법으로 쓰이게 됩니다. 관사 the, 관사 A보다도 관사 the의 용법이 정의하기가 애매모호하며 훨씬 어렵습니다. 1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2번 불분명한 것을 묶어서 명확하게 해주는 것, 3번 후치 수식된 명사 앞. 이것은 관사 the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관사 the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관사 the는 지시대명사 that 혹은 this가 변형되고 진화되어서 생긴 단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관사 the는 외국인들이 영어 공부하기에 가장 이해하기가 힘든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과 법칙을 찾아가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1, 2, 3번에 대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제주 아일랜드, 섬 이름 앞에는 관사가 오지 않는다는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호와이안 아일랜드,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와이라고 부르는 태평양의 섬 하와이는 이렇게 쓰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호텔에 투숙했을 때 하와이 섬에서 잔 것이 아니라 오아후 섬에서 잔 것이 됩니다. 즉 하와이는 마우이, 오아후, 빅 아일랜드 등 여러 개의 섬이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관사 the의 두 번째 용법, 불분명한 것을 묶어서 명확하게 해주는 것, 즉 the를 붙여서 the Hawaiian Islands 복수로 써줘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섬이나 국명 등이 복수로 나올 경우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관사 the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가정을 해보면 내가 남해 바닷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 앞에 바위 섬이 많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많은 바위 섬 중에 어떤 한 개를 내가 하와이 섬이라고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다른 섬도 하와이 섬이라고 불렀고, 또 다른 섬도 하와이 섬이라고 불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세 개의 하와이 섬을 지칭하는 말은 Three Hawaiian Islands라고 쓰면 됩니다. 위에 The Hawaiian Islands는 하와이 제도를 지칭하는 말이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아래 Three Hawaiian Islands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세 개의 하와이 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리아, 재팬, 아메리카, 국명 앞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는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United States란 국가들의 연합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관사 the를 붙여서 묶어주면은 미합중국이라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국명이 됩니다. White House란 하얀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사 the를 붙여주어서 묶어주면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백악관이라는 뜻이 됩니다. 펜타곤이란 오각형이란 뜻이죠. 여기에 관사 the를 앞에 붙여주면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미 국방부가 됩니다. World Economic Growth, 세계 경제 성장. 여기에 앞에 관사 the를 붙여주어서 The World Economic Growth라고 쓰면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세계 경제 성장이라는 이 구문에는
관사 the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러나 관사 the를 넣음으로써 이 전체 구문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뜻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Great Salt Lake. 보통 우리가 호수명 앞에는 관사 the를 붙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관사 the를 붙였군요. 어찌된 일일까요? 관사 the를 붙이지 않으면 앞에 great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형사처럼 보입니다. 즉 Great Salt Lake란 호수 이름이 아니라 큰 소금 호수란 뜻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불분명한 것을 묶어서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앞에 관사 the를 붙였습니다. 즉 Great Salt Lake의 세 단어를 관사 the가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The Great Salt Lake는 미국 유타주에 있는 호수 이름입니다. 경계가 명확한 것, 경계가 불분명한 것,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경계가 명확한 것은 대륙, 섬, 호수, 산이며 경계가 불분명한 것은 바다, 해협, 강, 사막, 군도, 산맥입니다. 그 예문을 보면 아시아, 즉 아시아는 경계가 명확하죠. 아시아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시아라는 것이 경계가 명확합니다. 제주 아일랜드, 제주도도 경계가 명확하죠. 어디까지가 제주도 섬인지 경계가 명확합니다. 석촌 레이크, 호수도 경계가 명확합니다. 즉 경계가 명확한 것에는 앞에 관사 the를 붙이지 않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것 중에서 첫 번째 바다, the South Sea, 즉 남해는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한반도 밑에 있는 남해 바다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남해 바다라는 경계가 없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것은 관사 the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the South Sea, 이것은 위에 관사 the의 정의 1, 2, 3번 중에 2번 불분명한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정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해협, The English Channel, 영국 해협도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관사 the를 붙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강, The Han River, 강이 왜 경계가 불분명하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던데, 강은 예를 들어 한강은 한강 상류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많은 지류가 나옵니다. 그 지류가 경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지류를 따라 계속 올라가 보면은 결국은 산 골짜기에 개울물이 나오게 됩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것입니다. 사막, The Sahara, 사하라 사막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하라 사막인지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사 the를 붙여주었습니다. 뒤에 데저트가 생략이 된 것은 사하라 사막은 굉장히 유명한 사막이기 때문에 뒤에 데저트를 생략을 해도 됩니다. 군도, the Bahamas, the Bahama Islands, 이것도 마찬가지로 The Hawaiian Islands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것은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관사 the를 붙여야 합니다. 관사 the를 이해함에 있어서 3번 후치 수식된 명사 앞에 관사 the가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후치 수식이란 무엇일까요? 후치 수식이란 수식어가 뒤에서 피수식어를 수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예문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면 The books that I have read, 이 문장에서 that 절이 뒤에서 앞 명사 books를 수식했습니다. 이것이 후치 수식입니다. 내가 읽은 책들, 내가 읽은 그 책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앞에 관사 the가 왔습니다. 여기서 관계대명사 that절은 형용사절입니다. that절이 앞에 book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that절이 뒤에서 앞 명사를 꾸며줄 때 명사 앞에 관사 the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00%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관사 the가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The man who invented the radio. 라디오를 발명한 그 사람. 여기서 라디오를 발명한 그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관사 the가 왔습니다. 관계 대명사로 앞 명사를 후치 수식할 때 명사 앞에 관사 the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The reason why I was late. 내가 늦은 이유,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 why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reason 앞에 관사 the가 왔습니다. The friend dumped by Amy. 에이미에 의해서 차여진 그 친구. 에이미에 의해서 차여진 그 친구는 하나밖에 없겠죠. 관사 the가 왔습니다. The baby crying in the room. 방에서 울고 있는 그 아기. 이 문장에서는 현재 분사가 앞 명사를 후치 수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의 문장 dumped by Amy는 과거 분사가 앞 명사를 후치 수식하고 있습니다. The actor suitable for the part. 그 배역에 딱 맞는 배우. 이 문장은 형사에 의해서 후치 수식되었습니다. 후치 수식된 명사 앞에는 관사 the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100%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명사 뒤에 전치사가 왔습니다. 전치사 beside, of, in, of, behind가 왔는데 뒤에 형용사뿐만 아니라 전치사로 후치 수식되어도 그 명사 앞에 관사 the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The woman beside you. 당신 옆에 있는 그 여인. The four of us. 우리 중에 네 사람. The pen in his hand. 그의 손에 들어있는 pen. The power of religion. 종교의 힘. The reasons behind the decision. 결정 뒤에 있는 그 이유들. 전치사로 후치 수식된 명사 앞에 왜 관사 the가 쓰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 이유는 문장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당신 옆에 있는 그 여인은 어떤 특정한 여인이겠죠. 그리고 우리 중에 네 사람, 그의 손에 들어있는 펜도 어떤 특정한 펜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로 후치 수식된 명사 앞에는 the가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시 한번 관사 the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2번 불분명한 것을 묶어서 명확하게 해주는 것. 3번 후치 수식된 명사 앞.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관사 A와 관사 the에 대한 설명은 관사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관사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1번 What is cafe? 2번 There is a cafe on the hill. 1번 문장에서 관사 혹은 복수형이 오지 않은 카페는 개념적인 카페입니다. 즉 이런 질문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 하면은 카페를 한 번도 가보질 않았거나 카페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카페란 개념조차 모를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장의 뜻은 언덕 위에 한 개의 카페가 있다. 여기서 A 카페는 실체적인 카페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카페는 불가산 용법이요, 실체적인 카페는 가산 용법입니다. 3번 I explored cafes on Daedeok Mountain. 4번
I explored the cafes on Daedeok Mountain. 3번 문장과 4번 문장에서 cafes가 복수형으로 왔기 때문에 가산용법이며 실체적인 카페입니다. 그러면 3번 문장에서 cafes 앞에 관사 the가 없는 경우와 4번 문장 cafes 앞에 관사 the가 있는 경우와는 어떤 뜻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3번 문장과 4번 문장은 나는 대덕산에 있는 카페들을 탐방했다는 뜻인데 3번의 뜻은 대덕산에 한 20여 개의 카페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카페들을 무작위로 탐방을 했다는 그런 뜻이고 4번 문장의 뜻은 대덕산에 한 20여 개의 카페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5개 정도의 카페를 사전에 미리 검색을 해서 그 카페들을 찾아서 탐방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사 the가 붙는 순간 그 카페들, 즉 내가 검색을 했거나 아니면은 사전에 마음에 염두에 둔 그 카페들을 탐방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5번 We ate at the cafe yesterday. 우리는 어제 카페에서 밥을 먹었다. 이 문장에서 카페 앞에 관사 the는 꼭 써주어야 합니다. 관사를 써주어야 실체적인 카페가 됩니다. 관사 A를 쓸 수도 있는데 관사 A를 쓰면 나는 어제 한 카페에서 밥을 먹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번에는 추상명사 표현은 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ar and Peace, 전쟁과 평화, 소설 제목이기도 한 이 두 단어에는 관사가 쓰이질 않았습니다. 불가산 용법으로 쓰여진 두 단어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단어입니다. 2번 How to build a lasting peace,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 여기서는 관사 A가 쓰여서 가산용법으로 쓰였습니다. peace가 추상명사일지라도 그 앞에 형용사가 붙으면 그 앞에 관사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3번 I enjoyed the peace, 4번 I enjoyed peace. 3번 문장에는 추상명사 peace 앞에 관사 the가 왔으나 4번 문장에는 peace 앞에 관사가 없습니다. 두 문장의 뜻은 나는 평화를 즐겼다. 그러면 관사가 있는 3번 문장이 맞을까요? 관사가 없는 4번 문장이 맞는 문장일까요? 이 문장은 타동사의 목적어로서 추상명사가 쓰였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문장 다 맞는 문장입니다. 보통 명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관사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4번 문장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용 빈도는 3번 문장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This is the peace that I wished for. 이것은 내가 소원했던 평화이다. 관계대명사 that절로부터 후치 수식된 명사 peace 앞에 관사 the가 왔습니다. 관사가 쓰이는 자리에는 다른 한정사도 쓰일 수가 있지만 여기와 같이 후치 수식된 경우에는 관사 the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100배 영문법은 기존 영문법과는 80%가 다른 새로운 영어문법 체계입니다. 이 강의는 제1강부터 시청하셔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제1강부터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는 제19강 형용사 한정사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